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갈 놈은 가고. 네, 안녕하세요. 중수처자입니다. 모두 편안한 주말 계시나요? 편안한 주말이었으면 하는데, 주말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최악의 국제 정치 상황, 살아남는 법은 결국 갈 놈은 간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볼 거고요. 일단은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좀 계속 발사를 하고 있죠. 한미 훈련이 끝났는데도 북한이 계속 지금 이번 달만 들어가지고 5번 미사일을 좀 발사를 하고 있고, 굉장한 그 항의성 미사일을 많이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협주들도 좀 불안불안한데, 다행히 ICBM급 미사일은 쏘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아직 판을 완전히 깨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기분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 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뭐 파기가 아니라 이제 그 연장을 이제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2차 제재 가능성 그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 이제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했고, 트럼프가 또 추가 관세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 강대강이고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어제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3% 이상 빠졌고, 다우지수도 이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 3% 빠졌을 때는 아직 트럼프의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아래 꼬리도 달지 않고 빠졌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정도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은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만 봐도 지금 전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더 추가 하락할,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되는 거죠.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파월의장 제스론 미팅이 있었는데, 말한 얘기를 좀 보면은 경기 확장 유지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고 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랑 불확실성은 있지만 현재 경기 확장을 위해서 이제 적절히 행동할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뭐 어디가 경기 확장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만 확장 국면인데 연준도 좀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 잘 나가니까 굳이 미국의 금리를 낮출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마인드고, 금리를 더 강하게 인하를 시킨다는 그런 사인은 없었다고 해요. 나스닥 지수가 더 크게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발언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3% 이상 하락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좀 빡쳤어요. 트럼프가 맹비난을 했고 파월 의장을 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기 의장을 좀 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의 유일한 질문은 파월 의장과 시진핑 주석 가운데 누가 더 큰 적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달러와 매우 약한 연준을 가지고 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제 나의 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했어요. 750억 달러 규모 대미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발단이 됐는데, 대두랑 원유를 포함을 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미국 자동차랑 부품에도 25% 5% 관세를 부과를 해서 지금 거의 진짜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반응은 더 가관이에요.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제 바로 나올 것을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오더를 했어요. 오더를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즉각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으라,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동제인 펜타닐 운송을 거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리고 또 보복 관세를 좀 추가를 했죠. 10월부터 25%, 3에서 30%. 지금 35% 관세가 거의 이제 맥시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서로 무역을 거의 안 하겠다 정도로 이제 바라봐도 된다고 하거든요. 30%로 늘렸기 때문에 보복전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2,500억 달러에 대해서 5%를 인상을 했고, 나머지 3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도 15% 인상을 예고를 하면서 정말 미중 무역 전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계속 일주일 넘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피로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시기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자체로만 보면은 비교적 좀 큰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나리오 1은 이제 540을 깨면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전저점을 지지를 좀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사실 정말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한 50대 50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작년 10월과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10월도 지금 크게 하락했을 때까지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 1, 2%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지지를 확실하게 전저점을 만들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추세적인 상승을, 단기 추세적인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 2%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조금 바닥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1번의 시나리오도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렇게 악재가 나온다 그래서 100% 현금화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차피 갈 놈은 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갈 놈은 가고, 지금 이렇게 차트가, 코스닥 차트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갈놈들은 갑니다. 완전 정배열, 정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 그리면서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도 있고, 이노아리스나 KMW 또 계속 정배열을 만들고 신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RFHIC도 박스권을 뚫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중이고 해서, 분명히 월요일 날은 이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할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1, 2% 하락을 하면은 이 종목들도 분명히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에게는 이런 하락이 큰 손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땡큐 트럼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래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긴 할 텐데, 이게 완전히 추세를 깨고 더 큰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평선의 지지를 좀 받으면서 다시 추세를 좀 이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시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